트레이너 이래도 하고 싶어. 자, 트레이너 제 말 들으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집안이 빵빵하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예체능을 해볼만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공부할 줄 알았으면 저 다른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화이팅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 트레이너 생활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또 강사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옵니다. 과연 이런 트레이너라는 일 괜찮은지.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 밝은 면은 우리가 익히들 많은 유명한 트레이너들을 보면 그것이 밝은 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것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이라는 것이 어떤 무슨 뭐 비리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단순히 그냥 운동이 좋아서 시작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되고 나서 조금 회의감을 느끼고 또 이 일을 몇 년 동안 진행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단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뭐 인생에 뭐 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 트레이너 이래도 하고 싶어. 자, 트레이너 제 말 들으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지만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이 트레이너라는 것은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요즘에 많은 트렌드가 뭐예요? 라이프와 일의 밸런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욜로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생기고, 또 독신주의자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그런 라이프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싶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 트레이너라는 일을 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 우리가 레슨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이겠습니까? 저녁이겠습니까? 당연히 저녁 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퇴근 후에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워킹을 하는 그 메인 타임이 어디로 설정되는 거예요? 저녁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뭐 9 to 7이라 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7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가를 즐기면서 살기로 되게 힘든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길 가다가 한번 보면 운동이라는 형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센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가, 필라테스, 뭐 크로스핏, 헬스. 그러니까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무조건 헬스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주 싼 값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들과 결국에 우리들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경쟁이 치열하면 정말 그 경쟁 때문에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업종들과 계속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뛰어남을 나타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트레이너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창출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험, 또 자동차 이런 판매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 진급이라는 걸 하면서 보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트레이너라는 거, 이 직업을 보면 물론 어떤 센터에 소속돼서 진급이 있을 수 있어요. 매니저 트레이너도 있고 시니어 트레이너도 있고 팀장 트레이너도 있고. 자, 그런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5년 전에도 개인 사업을 했어요. 그때 받았었던 돈, 그리고 5년 동안 저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그만큼 경력이 쌓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는 PT 가격은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성이 굉장히 모호한 직업이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이거는 경쟁의 심화라는 부분에 한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트레이닝 쪽보다도 서비스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트레이닝, 이 운동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재활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성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보다는 SNS라는 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공부해야 돼, 인스타도 공부해야 돼, 그리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상권이라는 분석도 공부해야 돼. 결국은 내가 경영학자인지 트레이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할 영역은 사람의 인체뿐만이 아니라 시장조사, 상권, 서비스, 심리, 여러 가지 기타 모든 것들에도 나는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제 직업은 블로거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사업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당연히 트레이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고용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를 좀 설명을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규모가 작은 샵들이 많아요. 자영업의 형태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자영업의 형태에서 독리적인 후생들을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입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더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 헬스장이 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망해버리면 그냥 나는 그걸로 끝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개인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지, 당연히. 왜 개인 시간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이 트레이너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냐면, 트레이너 종류에는 두 가지 트레이너로 나눠요. 흔히 모델적인 트레이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주얼적인 트레이너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어떤 트레이너입니까? 일단 비주얼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바디 퍼포먼스, 그런 보디빌딩처럼 엄청나게 근육이 좋진 않지만 재활적인 능력 좋은 트레이너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어디서 뛰고 있냐면, 흔히들 엘리트 선수들을 피지컬 컨디셔닝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재활을 받거나, 아니면 또 재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흔히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씩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럼 10시간씩 꼬박 수업을 한다고 한다면 24시간 중에 내가 6시간이든 7시간이든 잠자는 시간 빼고요, 그리고 10시간 수업하는 거 빼고요, 공부 언제 할까요? 바로 이 남는 시간대에 하는 거예요. 이 남는 시간대 하는데 인치하게 공부가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인체에 대한 연구가 발간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끝이 없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비주얼적인 트레이너, 이 사람들은 끝이 있나요? 자,
물론 집안이 뭐든지 예체능하는 거에서 집안이 빵빵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같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던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생활비, 뭐 식비 모든 것들을 다 학비며 모든 것들을 그러면 정말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운동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식단에 신경을 써야죠. 그러면 이 식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닭가슴살 뭐 하루에 진짜 6개 정도 다 삶아놔야 되고, 야채 같은 거 다 썰어놔야 되고, 밥 같은 거 다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2시간씩 운동을 해요. 보통 그만큼의 모델적인 요소를 통해서 트레이너 생활하는 분들, 그렇게 대회를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은 하루에 진짜 2-3시간씩 자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이만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NS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괜찮고 또 모티베이트가 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치장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네, 머리 만지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요즘에 유튜브까지 생겨났어요. 저도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찍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뭐 블로그도 하고 있고, 게다가 너무 바쁜 거예요. 개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정말 개인 시간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는 안 좋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퍼포먼스 트레이너 쪽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런 트레이너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비주얼의 승부를 봐야 됩니다. 내추럴로 투자해야 될 시간들, 노력, 이거를 운동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몸이 나와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게 가고 싶겠죠. 성공하고 싶잖아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겠죠. 근데 돈이 없고 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도 그런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뭔가 올라가기가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이거는 참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찌됐건 간에 무언가 더 좋아지고 싶고 이슈 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쁜 쪽을 찾게 될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되면서 저는 2가지인 사람을 봤어요. 결국에 선택한 사람도 봤고요, 선택하지 않고 이 업계를 떠난 사람을 봤습니다. 좀 슬퍼요. 자, 8번째입니다. 이 트레이너의 삶의 끝은 결국 PT샵입니다. 내가 PT를 하고 이런 트레이너로 생활하면서 우리의 끝은 내가 그 회사에 소속돼서 계속 그 급여를 받고 다닐 수 있겠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우리가 다 솔직히 말해서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나이가 많아서는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내 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었던 돈을 다시금 투자를 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유명해지거나 어떤 측면에서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 내 샵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트레이닝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열심히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이 샵을 하나 차렸지만 그 샵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망했다 한다면 그 다음 난 또 어딜 갈까요? 여기서가 되게 불안한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는 한 번 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면 되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남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좀
안 좋은 면을 좀 더 보면서 밝은 면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나는 안 망할 것 같아요 라는 단순한 논리로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9번째입니다. 결국에 이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나오는 결말이겠죠. 자,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쉬는 것도 물론 저는 이제는요, 공휴일이랑 주말에는 무조건 쉽니다. 근데 쉬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은 저는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고 제 친구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샵을 차리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나쁘지 않아서 지금은 2개의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보다 또 젊고 경쟁 업체들이 계속 증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그거에 맞춰서 대비적인 전략을 항상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쉴 때도 이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서 항상 생각하면서 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일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딱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그렇게 많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저는 어떤 바디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필한 트레이너라기보다는 재활적인 지식을 좀 더 공부해 가지고 어떤 피지컬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또 논문도 쓰고 있고 또 박사를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기회가 와서 결국에는 지금은 강사를 육성하는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저의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너무 평탄하게 이렇게 올라왔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공부할 줄 알았으면 저 다른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집안이 빵빵하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내 학비를 채워주고 또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러 측면에서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체능을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한다면 단순히 트레이너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내가 운동 좋아하니까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일을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잘 보셨다고 한다면 밝은 면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